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의견과 그리고 질문까지 포함해서 보내주시면 우리도 할 말 있어요 이 코너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정봉주 전 의원 막말 논란이 일자 당사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사과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해당 피해자분들은 전화를 받은 적도 사과를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했는데요. 막말 논란이 이제는 거짓 해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논란이 된 정봉주 전 의원의 과거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DMZ는 멋진 거 있잖아요. DMZ. 발목질에.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DMZ에 들어가고 이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 시키는 거. 그거는 아니. 자,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정봉주 전 의원은 바로 SNS에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 목발 경품 발언 직후 당사자께 직접 위선상으로 사과드리고 관련 영상들을 즉시 삭제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마음으로 과거 제 발언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이정민 기자. 네. 그런데 TV조선이 취재를 해봤더니 바로 저 당사자께 직접 유선상으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른바 이 목발 경품 발언 논란을 일으켰던 정봉주 전 의원이 당사자들에게 사과했다고 했지만 TV조선이 취재해보니 막상 당사자들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어제 저희 TV조선이 단독 보도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우선 김정원 상사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정 전 의원이 말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연락도 사과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상사는 정 전 의원이 어떤 의도로 발언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DMZ에서 지뢰로 부상당한 장병 모두 칭했다면 그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역시 지뢰로 오른쪽 다리를 잃은 하재현 예비역 중사 측 관계자도 하중사가 연락이나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이죠. 정봉주 전 의원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따로 있는 겁니까? 글쎄요. 지난 2005년 8월 4일 발생한 그 파주 목함지뢰 폭발 사고에서는 사실 하재현 중사와 김정원 상사 말고는 당사자라고 말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일보는 민간인 지뢰 피해자도 2010년부터 이 파주 목함지뢰가 폭발이 발생했던 2015년까지 파악된 바로는 민간인 피해가 9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다른 일도 아니고 신성한 국방 임무를 수행하다가 회복할 수 없는 부상을 입은 장병들인데요. 그분들을 웃음거리로 삼고 조롱하고 심지어 이 목발 경품이라는 참 이 어느 나라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말을 한 셈입니다. 게다가 거짓 사과, 거짓 해명까지 한 걸로 이제 만천하에 드러난 셈인데 송국건 국장님, 네. 정봉주 전 의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민주당에서 뭐 처리를 하겠죠. 네. 지금 뭐 윤리감찰단에서 뭐 그 감찰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기는 한데 네. 또 거기서 부인하는 보도도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윤리 그 심판원에서 최종 결정을 할 겁니다. 그 절차를 거칠 텐데 네.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는 지나간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걸로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지나간 네. 일이라도 네. 이재명 대표 본인 입장에서는 그 지나간 일을 다 잊고 싶겠죠. 네. 본인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으니까 네. 뭐 어떤 막말 논란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저는 뭐 이 어떤 그 장병들에 대한 이렇게 이런 뭐 조롱 같은 이런 말도 문제고 특히 이 지금 우리 현역 군인들에게도 이거 네. 상당히 상처가 되는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인이 지금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최소한 안보관은 추천해야 됩니다. 안보관은 국가안보관은. 그런데 이 시점이 언제냐면은 그 문재인 정부 갓 들어서고 나서거든요. 2017년인데 네. 이 그 목함 지뢰 사건은 2015년에 발생을 했어요. 네. 그때 기억을 해보시면은 저 희생된 장병들이 그 정말 그 안타까운 국민들 마음이 있었고 그 남북 관계가 전쟁 일촉즉발로 갔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저 사건으로 학생기를 11년 만에 재개를 했어요. 네. 대북 학생기를 재개를 하니까 네. 그게 김정은 체제에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포를 쐈어요. 연천 쪽에 포를 쐈습니다. 네. 북한에서.
그래서 뭐 전쟁 위기까지 갔던 그런 상황이고 나중에 극적으로 그 남북이 회담을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 네. 그렇게 국가 안보와 전쟁 위기까지 갔던 그 사안을 놓고 네. 저렇게 히덕거리면서 이렇게 농담을 했다는 것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그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한 대목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최창렬 교수님, 이제 우리 사회가 그 오래 전부터 사실은 제복을 입은 분들에 대한 그 국민적 존경과 살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늘 해오지 않습니까? 국군 장병이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소방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인데요. 그 국군 장병들에 대해서 이런 이제 그 거의 뭐 조롱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자, 이 점에서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이걸 지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치적으로 지금 뭐 네. 당에서 감찰 tak소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공천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천철회. 네. 2017년도에 발언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네. 대개 이제 음주운전 같은 경우 이제 그 시간을 이렇게 정할 때가 있잖아요. 10년 그 전에 사건은 뭐 음주운전은 뭐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이런 게 있는데 네. 날짜를 보니까 아까 2017년도란 말이죠. 그럼 7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네. 10년도 안 됐다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 기억에 아주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목발질의 사건 말이죠. 네. 근데 이 사안을 저렇게 얘기한다는 게 일단 인간으로서의 존중이 없다라는 거 첫째. 국방 안보 이전에. 네. 그럼 국회의원이 대체로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뭐 이른바 도덕 수준이 평균 우리 국민들의 수준보다 낮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거는. 네. 근데 저런 인식이 반영이 돼서 말로 나온 건데 네. 좀 말을 사과할 수 있어요. 네. 저 부분 제가 볼 때 말실수 같지는 않아요. 말실수라는 거는 격하게 흥분하다 보니까 단어가 잘못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네. 단어가 잘못 나왔다기보다는 하나의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뭔가 어쨌든 이 안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거부하는 그런 것도 깔려 있는 것 같고 네. 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에 반하는 것이고 네. 또 여당이건 야당이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발언은. 다른 발언 같은 경우야 지지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인간 보편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발을 잃었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이 어떠한 처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천을 철회하지 않으면 선거 전략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그 강북 을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 수도권이나 중도층 민심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요. 이 부분. 아마 이거 공천 철회 안 하면 계속 이 발언이 나올 거예요. 선거 때까지 뭐 20여일밖에 더 남았습니까? 그래서 그건 민주당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제가 볼 때 민주당이 공천 철회하는 게 그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간의 보편성 문제를 건드린 것이다. 그리고 이건 말 실수가 아니고 맥락을 가진 생각이 흘러나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천을 철회하는 것이 아마 정치적 해결책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해주셨는데요. 자, 양 기자, 그렇다면은 자, 뭐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여러 장병들의 그런 얘기를 이제 이 피해 당사자가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법적인 문제가 아주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과거에 어떤 사건하고 비교를 할 수 있냐면은 강용석 전 의원이 그 여성 아나운서 전체를 비하했다고 논란이 된 그 사건이 있었죠. 있었죠.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어요. 왜냐하면은 여성 아나운서라고 하면 집단이 너무 넓기 때문에 네. 누군지 특정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피해자 특정 문제 때문에 무죄가 나지만은 이번에 목함질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단 2명 아닙니까? 네. 김정원 상사하고 하재원 중사. 네. 그리고 다른 아까 민간인 피해자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저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의 그 발언 맥락에서는 다른 민간인 피해자는 지금 상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피해자 특정은 당연히 되고 다만 이 부분은 이제 명예훼손으로 볼 것인가 이것은 법적으로 다투적 여지가 있지만은 어쨌든 이게 과거의 어떤 집단 명칭 명예훼손처럼 완전히 면책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네. 다만 이 문제는 앞서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법적인 처벌의 문제보다는 지금 총선을 앞둔 정치적인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런 판단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뚜렷하게 여기에서는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만큼 뭔가 처벌적 조치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그러나 총선 국민이니만큼 그에 앞서 정치적 해결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지적 말씀이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정봉주 전 의원 어제 SNS에 입장을 올린 이후에 현재 행방이 묘연하다고 한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정봉주 전 의원 모시는 시간이었는데 스튜디오까지 오셨다가
아무래도 선거를 조용히 치르는 게 맞겠다 하셔서 오늘은 돌아가셨어요. 예. 네, 이정민 기자. 네. 이제 저기에는 이제 나가지 않은 것 같은데 TV조선 쪽에서는 계속 접촉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TV조선 정치부 기자들이 이제 정봉주 전 의원에게 추가 해명을 요청하면서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는데요. 회의 중이라면서 전화 통화를 못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아서 대신 또 메시지로도 정 전 의원이 사과했다는 당사자가 하재헌, 김정원 외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과를 한 건지 이렇게 재차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봉주 의원이 끝내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장윤미 변호사님,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당사자이기도 하고 이제 이 발언의 막말의 그 장본인으로서의 당사자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렇기도 하거니와 이번에 공천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를 했으니 오늘 어떤 책임지는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네.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고요. 네. 군 장병은 대한민국 공무를 수행하는 직군 중에 목숨을 내놓고 이 직무를 수행하는 업을 수행하는 분들입니다. 희화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되는 대상인 건 너무나 분명하고요. 정치인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회피하고 조용한 행보를 하는 게 지금으로선 정답이 아닐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런 발언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지금 입장은 정확히 어떠한지, 본인이 사과했다는 당사자분들은 정작 그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본인이 SNS에 쓴 글을 보면 당사자라고 하는 부분이 이 군 장병처럼 읽히거든요. 다른 언론에서는 어떤 현역 의원에게 사과를 했다, 전화로 유감을 표했다라고 하는데 그걸 진정한 사과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앞으로 또 어떻게 이런 법안과 관련해서 방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유권자분들께, 국민들께, 그리고 좁게는 당에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분들이 용납하시겠습니까? 네. 시간을 자꾸 끌면 끌수록 이제 이 일은 더 악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봉주 전 의원의 발언이 공분을 사는 이유, 북한의 목함 지뢰 폭발 당시 상황을 보시면 더욱 와닿으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 2015년 8월 당시 영상입니다. 비무장지대 DMZ 철책에서 큰 폭발과 함께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당시 하재헌 하사 두 다리를 잃었고 또 하재헌 하사를 구하려던 김정원 하사도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자, 이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북한의 목함질에 목숨을 잃을 뻔한 이 상황을 두고 정 전 의원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 DMZ는 멋진 거 있잖아요. DMZ. 발목질에.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DMZ에 들어가고 이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저희 국민들께서 아마 이런 막말에 대해서 이제 경악을 하시는 부분은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일 거예요. 아니, 하다 못해 어떻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짚는 그 목발을 경품으로 내놓는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 점인 것 같아요, 송 국장님. 그러니까 이것이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네. 그 이해를 굳이 하자면은 네. 저쪽이 그때 낙검수 출신이잖아요. 네. 낙검수 출신이라서 그때 김어준, 또 주진우, 네. 정봉주 또 이런 분들이 상당히 정치를 가지고 휘하하고 조롱을 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네. 그 정치 영역 안에 머물러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거를 이 어떤 안보 문제까지 들고 나와서 안보 문제도 문제지만은 특히 저렇게 부상당한 장병들을 조롱을 하고 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으로도 좀 보기 어려워요. 네. 그냥 어떤 그 방송에 나와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그냥 본인들이 이 원초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기서 본인들의 본성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건데 저때 그만 해도 저기 연평도를 비롯해서 전부 다 초비상이 걸렸거든요. 네. 비상이 걸려서 부모들이 그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이 조마조마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 부분을 2년 후에 다시 상기를 시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과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되는가? 저는 계속 원초적인 문제를 짚고 싶습니다. 네. 자, 양훈전 기자님,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것은 정봉주 전 의원 군 복무 경험이 어떻게 됩니까?
군 복무를 안 했습니다. 뭐 안 했다고 할 수도 있고 못 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왜 그러냐면 이제 83년도에 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실형을 선고받은 게 1년 6개월이었거든요. 네. 현행 법령상 이제 일정 기간 이상 수용 생활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군 복무가 면제가 됩니다. 그 기준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1년 6개월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민주당에서는 여럿 있습니다. 네. 뭐 임종석 전 실장, 뭐 이인영 의원들 이렇게 이른바 586 의원들이 상당수에 해당이 되는데 네. 어쨌든 뭐 일부러 뭐 탈법적으로 면제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네. 본인이 군대를 안 갔다 온 입장에서 저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또 국민들이 또 분노할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당시 최 교수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군대 얘기하니까 저는 네. 군대를 DMZ 근처에서 근무를 해요. 그러셨어요? 근무했어요. 네. 34개월 근무했는데 네. 이 발목질이라는 게 제가 77년 2월부터 79년 12월까지 근무를 했는데 예. 발목질에 제가 갑자기 저 말씀하신 게 옛날 생각이 나서 말씀 제가 드리는 건데 네. 그때 저희들한테 발목질은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요. 발목질은 발목만 날아가요. 네. 왜 그 발목질이 있는 거냐면 아예 사람이 죽으면 그 전력의 손실이 안 간다는 거예요. 네. 발목질은 발목만 나가기 때문에 네. 동료들이 그거 부축하고 가야 되거든요. 전쟁할 네. 때. 그래서 발목질이 가장 공포스러워요. 네. 그쪽에 근무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네. 말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오건 갔다 오지 않건 간에 이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건데 특히 네.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에게는 발목질의 그 자체가 공포의 대상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너무 간과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아마 국민들이 발목질 잘 모르실 겁니다 아마. 왜 발목질이라고 하는지. 음. 발목만 이렇게 맞습니다.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군에 대한 명예훼손 이런 걸 떠나서 말이죠. 아무리 7년 전 발언이라 하더라도 아까 좀 보세요. 저렇게 웃고 저런 게 상상이 갑니까? 국회의원 하면 안 되는 거죠. 뭘 이런 걸 얘기하고 그럽니까? 민주당이 당장 공천 처리해야 돼요. 저 부분. 뭘 감찰합니까? 감찰하긴. 발언 자체가 잘못된 건데. 어쩌면 이르면 이제 오늘 민주당 쪽에서 어떤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지금 행방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당하고는 연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당시에 그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 당시 계급은 하사였고 이제 예편을 중사로 했는데 군 생활을 접어야 했습니다. 보시죠. 저를 보고도 또 용기를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그런 걸 계속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최대한 안 쓰러지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안 쓰러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정미 기자, 네. 그렇다면 하재원, 김정원 이 두 분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우선 목함지리로 두 다리를 잃었던 하재헌 예비역 중사는 19차례 전신 마취 수술을 받고 4개월이 넘는 재활 기간을 거쳐서 장애인 조종 선수가 됐습니다. 네. 전역 직후인 2019년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와 아시아 장애인 선수권 대회에서 1위에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귀감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후에는 2024년 파리 패럴림픽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한미동맹재단 등이 주관하는 제1회 아너스상을 수상해서 상금 5,000달러를 중앙보훈병원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전사 출신인 김정원 상사는요, 현재 육군 복무 중인데요. 목함주리의 오른쪽 다리를 잃고 현재 국방부 사이버 작전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신원식 국방장관이 사이버 작전사령부를 찾아서 이 보안과 사이버 안보 태세를 당부할 당시에도 김정원 상사를 격려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렇게 약속할 당시에 또 회자되기도 했었습니다. 네.